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각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며 수소차 보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전소는 턱없이 부족하고 심지어 충전 시설을 지어놓고도 운영을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고흥 파령대교 인근에 위치한 수소차 충전소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약 3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2023년에 지어진 이 수소 충전소는 2년 가까이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간 3, 4억 원의 운영비 부담과 위탁사 선정 문제로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위탁자 선정 그 부분도 있고 운영비 자체도 이제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 짓고도 이용할 수 없는 충전소에 수소차 소유주는 불편을 토로합니다. 몇십억을 들여서 공사는 했는데 몇 억이 없어서 저 운영을 못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영남 파출소에 순찰차를 수소차를 하나 내려줬어. 그러면 여기 순찰 올라가. 수소 떨어지려고 그러면 여수로 갈 거 아니야? 네. 여수도 엮고 오면 여기 발은 써볼 거고. 순찰을 어떻게 해? 반납 해본 거 없어. 전라남도는 탄소 중립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소차 보급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충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남에 등록된 수소차는 1,100여 대, 하지만 운영 중인 충전소는 8곳 뿐입니다. 충전소 한 곳당 거의 150대를 감당해야 하는 셈입니다. 지자체도 난감합니다. 수소차는 충전소가 부족해서 불편하고 충전소는 수소차가 적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수소차가 없으니까 또 이렇게 그 수소차 구입이 또 늦은 것은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지난 9월 수소차 800여 대를 보급하고 충전소를 15곳으로 확대해 친환경차 중심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여수시가 섬 박람회를 앞두고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신규 콘텐츠 발굴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남면 소리도 지역에 대한 문화자원과 관광시설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조사 결과를 섬 관광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특히 카약이나 카누를 활용한 해식동굴 탐방 등 테마 체험 프로그램과 특색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쌀 수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전남 지역 쌀 수출량은 814톤을 기록했으며 수출 금액은 15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지난해보다 수출량은 40%, 수출 금액은 29.7%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손 현상으로 바다 정화식물인 잘피군락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태계 회복을 위해 지역기업이 잘피 이식 활동을 2년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황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형 리조트와 골프장이 위치한 여수 대경도 앞바다입니다. 깊은 바닷속 잠수부가 땅을 파내 모종을 꾹꾹 눌러 심습니다. 바다의 탄소 청소기라 불리는 잘피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새뼘 정도로 작지만 1년이 지나면 키가 1m 50까지 자라 바다의 울창한 숲을 형성하게 됩니다. 지역 기업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이 함께 잘피 2만 주를 여수 앞바다에 이식했습니다. 올해까지 총 7만 주를 심은 결과 잘피 군락지는 총 45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잘피의 군락지가 넓게 형성되며 다양한 생물들도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 다양한 두 종류, 그러니까 흰꼴뚜기, 갑오징어들이 많이 어획이 되었는데 그런 것을 보았을 때 확실히 산란장으로서 좀 효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잘피 이식이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면서 지역 기업은 앞으로도 해양 생태계 정화 사업에 꾸준히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잘피 서식지 복원 사업을 통해 청정하고 맑은 여수 앞바다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청정한 여수 앞바다를 위해 지역 기업과 기관의 노력이 해양 생태계 정화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순천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88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연영뜰 도시개발 사업 853억 원,
시민광장 조성 100억 원, 지역 상품권 특별 할인 50억 원 등입니다. 순천시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 강화 등 3대 분야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순천시 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8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지역 유소년 축구선수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여수공고와 사단법인 여수공공스포츠클럽, 여수해양FC 유소년 축구단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축구 유망주들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수해양FC 18세 미만 팀은 정용희 감독 하에 20여 명의 선수가 소속돼 있으며 여수시와 전라남도 교육청이 구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루 18만 대 차량이 이용하는 광주 어등대교의 이음새 장치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달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시민들의 불안이 적지 않습니다. 김영창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길 어등대교가 차량들로 꽉 막혀 있습니다. 새벽 2시 반쯤 광주 어등대교 교량을 연결하는 신축 이음장치 일부가 부서져 광주시가 한 개 차로를 막고 응급 복구에 나서면서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길이 47m인 톱니바퀴 구조물 가운데 1.3m가 부서져 떨어져 나갔습니다. 새벽부터 아침까지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출근길 교통 정체로 시민들은 크고 작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출근길 지금 늦었어요? 출근길 많이 늦었어요. 많이 늦었어요. 지금 1시간 늦은 것 같아요. 전대병원에 지금 예약이 났어요. 10시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늦었지. 영산강을 가로지르며 광주 서구와 광산구를 이어주는 어등대교는 20년 전인 지난 2005년 개통됐습니다. 어등대교를 지나는 차량은 하루 평균 18만 대. 특히 기아 자동차를 실은 화물차 등이 많이 지나는데 반복적으로 무거운 차량들이 지나다 보니 부서진 것으로 광주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주부터 어등대교 교량 종점의 1차로에서 4차로까지 이음새 전체 교체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반복 하중에 의한 피로 파괴가 아닌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일단 다시 설계를 해서 전문가 검토를 한 다음에 발주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지난달에 이어 올해만 벌써 두 번째 파손 사고인데 지난 2022년도에 2차례 부서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잦은 고장이 일어나는 어등대교가 과연 안전하긴 한 건지 시민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초대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된 8월 26일을 여수시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단법인 여수종고회는 어제 학술대회를 열고 여수가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영이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전라좌수영 및 삼도수군 통제영의 사적 지정과 복원, 기념일 지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고회는 지난 2021년부터 우리 고장 역사 바로알기 운동의 하나로 최초 삼도수군 통제영 국가유산 지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학술대회와 세미나 개최, 이순신 동상 건립사업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신안 지역에서 민간 해상 풍력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신안군을 에너지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민간 주도의 전남 해상풍력 1단계 사업지에서 첫 전력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자은도 북서쪽 9km 해상의 풍력 발전 단지가 가동되면서 오는 2030년까지 14.3기가와트의 해상 풍력 발전 단지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햇빛 연금이 지급된 데 이어 바람 연금이 내년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의해서 편차를 훨씬 넓혀서 20% 정도만 편차만 있어도 삼성이 1년에 10조 원 전기료를 쓰는데 2조가 전략되는데 오지 말하기도 열이 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 주도 에너지 재단을 설립한 신안군에서 첫 주민 포럼이 열렸습니다. 신안군의 바람과 햇빛 등 자연자원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산업을 극대화하고 주민과 자연의 공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포럼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신안군 전역을 에너지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에너지 특구는 현행 법률로는 광역 지자체만 설정이 가능한 것이지만 태양광에 이어 풍력과 수소전지 등으로 확장되는 신안군의 자원 여건으로 볼 때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모든 것도 아니고 기술이 없어서 모든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주민 수용성의 문제부터 풀어야 할 문제가 많고 에너지 융복합 산업단지와 지역 특화 집적단지 조성 등 에너지 특구 조성을 위한 기반을 갖춘 신안군. 신재생 에너지 수도인 신안이 에너지 생산의 중심이 되는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올해 고흥 유자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농가 소득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고온과 잦은 비로 개화율이 감소해 올해 유자 생산량은 지난해의 81% 수준인 8,410톤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수매 가격은 1kg당 4,000원 안팎으로 지난해보다 30% 올랐고 국내외 수요가 증가하면서 농가 소득액은 178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광양시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지난달 29일 강원도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내년 2월까지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거점별 소독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 조류 활동지인 진월면 수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생석회를 주기적으로 도포하고 가금 농장이나 방역 취약지에 정기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